텔레그래프라는 영국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이 60% 정도까지 우라늄 농축한 적이 있는데 60%는요 빠른 시일 내에 90%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90%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농도란 말이죠. 60%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은 주변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도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안녕하십니까. 성황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서영광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몇 시간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전략적 과정입니까? 몇 시간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지난 6월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핵 문턱 국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408kg 정도가 이란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요거 지금 우리가 반출해서 잘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공격받은 핵시설 그 지하에 묻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거 캐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묻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말을 이제 100% 믿는다면 일단 고농축 우라늄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란은 또 다른 핵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모르는 핵시설에서 또 우라늄 농축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숨겨놓은 거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 이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명확하게 이 부분에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2달이 지났고요.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이란은 핵시설을 아니면 핵활동을 미국과 이스라엘의 눈을 피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은 핵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발언이 이란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란은 핵 기술을 어떤 이란 국민, 어느 이란 국가의 즉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죠. 자부심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서방과 어떤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은 상당히 뛰어나다. 결코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핵기술이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의 자부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집권 세력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결정만 안 했을 뿐이지 만약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란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와의 협상력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핵협상이 다시 재개될지 안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핵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그리고 수틀리면 우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압박용으로 또 이런 발언을 할 수도 있죠. 이란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 국뽕 전략을 펼치는 걸까요? 그렇죠. 국뽕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제재로 고통받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 상황도 최악이고요. 전력이 부족해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 정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다음에 강수량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국가가 물 수자원 관리를 잘 못해서요. 지금 물 부족 사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란이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인공위성도 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이란은 항복 안 한다라는 메시지는 단순 선동인지 실제 군사 명령으로 해석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란의 자존심이죠. 설사 지난 6월에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란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데미지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죠.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여기서 굴복하지는 않겠다라는 강력한 저항의 의지를 보여줘야지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 싸울 수 없다. 약한 모습 보인다든지 더 이상 이란이라는 국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집권 세력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대단히 치명적인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거의 무릎을 꿇는 그런 피해를 입더라도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특히 최고 지도자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저항을 할 것이고 이것은 이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아무리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는 이란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일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에 저항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던져주는 그래서 상당히 이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란이 예비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군사행동을 실시할까요? 아니면 외교적 압박을 먼저 할까요?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극적인 어떤 군사적 공격을 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라늄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 우리가 이것을 핵 활동을 통해서 핵무기로 만들지는 않았다. 그런 상황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그 고농축 우라늄을 네가 해외로 반출만 한다면 우리가 이란을 다시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 그렇기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 빨리 찾아서 러시아나 다른 국가로 이제 반출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핵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면 이란은 경제 제재를 풀 수 있고 다시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새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만약 여기서 이제 우라늄 농축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지하 시설에 묻혀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다시 캐내서 더 농축을 시켜서 90%까지 올린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봤을 때 용인할 수 없는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지금 중동 상황이 다시 한번 어려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어제 이제 보도가 난 것은 텔레그래프라는 영국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이 우리가 지금까지 60% 정도까지 우라늄 농축한 적이 있는데 20% 이하로 낮추겠다.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20% 이하로 낮추겠다고 낮출 용의가 있다는 그런 이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내놓을 이란의 카드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보도가 났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란이 계속해서 우리가 핵 활동을 freeze 즉 중단 좀 현 시점에서 중단할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의사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조금씩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미국과 이란이 협상 시작도 못했어요. 지금 전쟁 끝나고 2달이 다 넘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란은 유럽 국가와 계속 좀 협상을 하고 있고 유럽 국가와 하려는 이유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란이 계속해서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과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라늄 60% 농축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건가요? 네,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60%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핵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농축 우라늄 농도는 3.67%면 충분합니다. 3.67%만 충분한데 이란은 지금 20% 정도는 우리가 낮출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20%도 상당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3.67%만 되는 건데 그거의 7배 정도 되는 20%를 한다는 것이고 20%의 3배나 되는 60%는요. 빠른 시일 내에 90%까지 금방 갈 수 있어요. 농축을. 자, 그럼 90%는 이제는 핵
탄두를 만들 수 있는 농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60에서 90은 시간에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60%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이 60% 농축을 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90%로 갈 수 있고 90%가 되면 그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탄두 제조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그래서 60%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란은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허세 카드를 자주 꺼내는데 이런 발언은 그 연장선에 있는 걸까요? 아울러 이란의 허세 카드는 과거 어떻게 사용되어 왔나요? 이란의 이제 허세, 허풍, 우리가 뭐 영어로는 블러핑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이란 현 집권 세력이 통치를 위해서는 쓸 수밖에 없는 카드다. 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정글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주변 국가가 물어뜯습니다. 실제 약하더라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허세 카드를 써왔고요. 이란도 계속해서 지금 즐거운 협상용으로 허세 카드를 써왔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에 전쟁이 나기 전에 이란에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방공망은 우리 자체 방공망으로도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방공망이 헛방이었다.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도 격추를 시키지 못했다는 점. 자, 이런 점을 봤을 때도 이란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이게 누가 봐도 이 허세가 과장이라는 것을 다 알 텐데 앞으로 그러면 또 이 허세 카드를 쓰겠느냐? 또 씁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야만 자국민을 다독일 수 있고 현 집권 세력의 생존을, 그리고 차후에도 현 집권 세력이 다시 한번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허세 카드는 계속 쓸 것이고요. 이것은 뭐 비단 이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어떤 외교적인 수사, 허세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지금 전략적으로 상황이 부족하고 약하더라도 그것을 적에게 공개적으로 내보이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은 이런 허세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중동 지역 조금은 지금 소강 상태지만요. 밑에서는 지금 아주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도 문제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고요. 다 문제가 크지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란의 핵 협상의 성공 여부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리스크는 이란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시고 잘 보셔야만 국제 정세를 이해하시고, 특히 중동 정세는 우리 헬로우 매나 헬로우 매나를 많이 보시면, 거의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중동 정세를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